나는 매일 아침 계란을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죠. 근데 왜 점점 기억이 흐려지는 걸까요? 단백질은 맞지만 지금 뇌에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정리행을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몇 초 동안 말없이 멈추곤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았던 어떤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자신의 기억을 지키는 방법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꼭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매일의 식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식탁 위의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억력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선희 씨라고 부르겠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대가 넘으셨고 요리를 아주 능숙하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녀와 손주들이 그분의 음식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미각이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은 점점 더 짜졌지만 본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누구나 잊게 되는 법이라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자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그분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식과 손주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봐,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방탕하게 사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매일 뇌를 지켜주는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서야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30대 이후부터 노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해마다 뇌는 조금씩 작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서서히 빠져나가듯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항상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름 하나를 잊어버리고 사소한 정보를 혼동하고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뇌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쳐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호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저는 실제로 몇 년 사이에 가벼운 건망증에서 기본적인 기억 능력 상실로 이어진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고장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적응할 수 있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으며 방법을 알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적절한 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루의 첫 식사에서부터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묻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십니까? 그리고 가장 흔한 대답은 계란입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간편하고 빠르고 단백질이 있으니까요.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더 적합한 형태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 잘 흡수되고 현재 나이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백질 말입니다. 선희 씨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수년 동안 그분의 식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주로 흰쌀밥과 채소, 가끔씩 단백질이 조금 더해지는 정도였습니다. 스스로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에 필요한 재료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을 때 그분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해치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분께 변화를 안내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 식탁 위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을 계란으로 시작하고 계시다면 한 가지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식사의 절반을 조금 더 단순하고 소화가 쉬우며 특히 60세 이후의 뇌에 더 적합한 식품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부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침에 소량만 추가해도 뇌에는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몸이 그것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의 단백질이 충분해지면 아주 특별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화학적인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호는 뇌로 전달되어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과정은 중단됩니다. 마치 물이 끊긴 들판처럼 점점 메말라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의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약 2주쯤 지나서 선희 씨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바꾸기 시작하셨다고요. 더 이상 예전처럼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양의 두부를 데워 드셨습니다. 천천히 먹고 꼭꼭 씹으며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분을 놀라게 한 것은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고 아침에 더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의 그 흐릿함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면 몸은 그것을 단순히 근육 유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중간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희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요.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그것은 바로 지방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방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십니다. 피하려고 하시고 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는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신경세포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마치 기름이 부족한 기계처럼 모든 움직임이 느려지고 심지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튀긴 음식, 가공된 버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지방은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지 않게 만듭니다. 반대로 좋은 지방은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합니다. 신경세포의 막을 보호하고 뇌 속 신호가 부드럽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지방을 보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식사에 소량의 식물성 기름을 더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희 씨께 이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를 준비한 뒤에 그 위에 기름을 조금 더하시라고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당한 양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셨습니다. 음식이 더 먹기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것을, 이것은 몸이 더 잘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습관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입니다. 바로 음식을 씹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매우 빠르게 하십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 그저 채우기 위해. 하지만 모르고 계십니다. 한 번 씹을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턱의 움직임은 하나의 펌프와 같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마다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는 더 많은 산소를 받고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선희 씨께 부탁드렸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최소 20번은 씹으시라고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매우 번거롭게 느끼셨습니다. 가끔은 잊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몸도 함께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꼭 강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탄수화물의 선택입니다. 흰쌀밥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린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몸은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과정은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 당뇨입니다. 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인지 기능은 점점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희 씨께 권해드렸습니다. 서서히 통곡물로 바꾸시라고요. 처음부터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식사에 일부를 섞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꼭 씹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면 혈당이 더 안정되고 뇌의 기능도 더 안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지만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큰 변화는 복잡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 반복될 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식습관이 조금씩 조정되기 시작한 이후 저는 선희 씨께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식탁 위에 있지 않지만 매일 여러분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은 그저 쉬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전혀 다른 과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정화 과정입니다. 하루 동안 뇌는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기억하며 그와 동시에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점점 쌓이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며 결국 뇌 기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러한 청소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잠을 잘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이 과정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저는 선희 씨께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십니까? 그분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편해서, 등을 대고 누워서 자요. 이것은 많은 분들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뇌를 더 잘 정화하고 싶다면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큰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똑바로 누워 자는 것에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것으로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뇌 속의 통로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뇌 속의 체의 흐름이 더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쌓인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똑바로 누워 자면 이 과정이 아예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최적의 상태는 아닙니다. 마치 집을 청소하는데 배수구가 좁아진 것과 같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느림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선희 씨께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밤
옆으로 누워 자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등 뒤에 베개를 하나 두어 몸이 다시 뒤집히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게 느껴지셨습니다. 하지만 약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이 더 깊어졌고 중간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은 뇌가 올바르게 쉬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또 다른 습관도 안내해드렸습니다. 바로 오후 시간과 관련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격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의식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같은 길로만 걷지 마십시오. 그분은 놀라셨습니다. 어디를 걷든 같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익숙한 길을 걸을 때는 뇌가 거의 자동 모드로 작동합니다. 많은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걸을 때는 뇌가 관찰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며 분석해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선의식게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약 30분 정도 걸으시고 가능하다면 경로를 바꿔보시라고요.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보시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뇌를 깨우기에는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운동도 알려드렸습니다.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효과는 분명한 운동입니다. 바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뇌의 큰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선의식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몇 분 동안 손가락 끝을 서로 맞닿게 하시고 가볍게 두드리거나 간단한 움직임을 반복하시라고요.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하게 느껴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반응이 더 빨라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머리가 더 유연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점점 스스로를 닫아가십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뇌의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뇌는 상호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한 인사 한마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선의식게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산책을 하시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시라고요. 안부를 묻고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시라고요. 아주 짧은 몇 마디라도 뇌를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작은 대화들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보셨듯이 제가 안내해드린 것들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꾸준히 이어질 때 여러분의 뇌는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즉시가 아니라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 3주 정도가 지난 후 선희 씨는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보는 순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외모가 크게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분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빛이 더 밝아졌고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전처럼 걱정과 불안이 담긴 표정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으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예전에는 자주 잊어버리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멈추는 일이 없어졌고 생각하려 할 때마다 느껴지던 그 공허함도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손주들의 이름을 한 명도 틀리지 않고 불렀던 때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서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미 너무 늦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기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하지만 필요한 것을 다시 채워주기 시작하면 뇌는 반응합니다. 느릴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부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복잡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을 필요로 합니다. 올바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 달라진 아침 식사, 조금 더 천천히 먹는 습관, 올바른 자세로 자는 것, 늘 걷던 길과 다른 길을 걷는 것, 하루에 몇 마디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몇 가지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부를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 대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절한 양이라면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고령의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특별한 과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굳이 비싼 것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몸에 맞는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제가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꿔야 하나요? 대답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선희 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억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순간까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70대, 80대 그 이상이신 분들까지도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올바른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시작.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여정에서 그리고 매일 더 건강한 삶을 향해 시간을 내어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